우리나라보다 중국이 세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그 영향력을 감안해 중국 경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1.5%로 유지되고 있지만 국민은행의 신용대출금리는 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다른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도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부터는 아파트 실거래뿐만 아니라 상업용과 업무용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까지 공개될 전망입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와 수신금리가 2달째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전월보다 0.08%포인트 오르며 3.1%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7일 수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작년 경제 성장률이 2.6%에 그쳤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배경으로 지적됐던 것이 바로 중국의 경기 둔화였습니다.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를 좌우할 정도란 것인데요. 이제 중국의 영향력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좌우할 정도라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중국 경제를 좀 더 면밀히 봐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 경제 움직임이 세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기도 하지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더라도 중국 경제에 주목할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이르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 10년간 그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을 계산해 보면 중국이 한 3분의 1 됩니다. 미국의 기여율을 뭐 한 5배 정도 웃도는 걸로. 이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과 국내 주가 하락 그리고 원달러 급등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중국 증시의 시가총액이 7개월 만에 반토막 나는 수준까지 떨어지자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총재는 또 25일자 타임지 표지기사인 다음 세계 경기 침체에 진원지는 중국을 인용하며 중국 경제를 둘러싼 불안 심리를 재차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중국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미국의 통화정책까지 영향을 주다 보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에까지도 영향을 준다. 이 총재의 발언이 주목되는 것은 중국 경제가 지난 10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여율이 35%로 미국의 약 6배 수준이라는 대목입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세계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와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교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은행 수익성 제고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총재 역시 앞으로 중국 경제의 상황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올해 건설, 정유, 유화업계 전망은 밝은 반면 전자, IT, 자동차, 기계, 철강, 섬유, 의류, 조선 등 제조업 전반은 중국발 한파의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0여 개 업종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한 2016년도 산업기상도 조사 결과 건설업 쪽은 구름 조금으로 예보됐습니다. 지난해 호조가 올해 상반기까지 유지되고 이란 제재 해제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의 공식 출범으로 해외 건설의 전망도 밝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다만 상반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아파트 분양 물량 과잉 등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대한상인은 정유 유화업종도 견고한 수요와 지난해 초 3달러 선에서 지난해 12월 8.7달러까지 뛰어오른 정제 마진 덕에 구름이 조금 낀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제조업은 중국의 굴기가 진행되면서 국내 업체의 입지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전자 IT 업종은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중국의 공격적인 생산과 투자로 대표적인 흐림 업종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외에 철강과 섬유 업종도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전망이 흐릴 것으로 예상됐고 자동차 업종 역시 신흥국의 경기 둔화로 좋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인 1.5%로 유지되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분위기를 틈타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슬금슬금 올린 탓입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기준금리를 2차례 내린 이후 내리막길을 타던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이번 달 신용대출 금리는 신용 1에서 2등급 기준 연 3.75%입니다. 1년 전인 지난해 1월 연 3.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달인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0.18%포인트 올랐습니다. 다른 은행들의 대출금리도 오르는 추세입니다. 신한은행의 신용대출금리는 신용 1에서 2등급 기준 연 3.7%로 전달보다 0.09%포인트 높아졌고 우리은행이 0.05%포인트, 농협은행이 0.09%포인트 금리가 올랐습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채와 CD금리 등 기준금리에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얹어 결정됩니다. 최근 금리 인상은 지난해 11월 채권금리 상승의 영향이 뒤늦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지만 각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린 탓도 큽니다. 국민은행의 이번 달 가산금리 인상폭은 9bp, 즉 0.09%포인트로 기준금리가 오른 만큼 가산금리도 올렸습니다. 신한은행은 대출금리가 9bp 오른 가운데 2bp는 가산금리였습니다. 이로써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가산금리는 이번 달 2%대로 올라섰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출심사 때 소득을 깐깐하게 따지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수도권에서 시행돼 서민들의 은행권 대출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데 은행권의 대출 문턱은 벌써부터 좁고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상업용과 업무용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올해 상반기에 공개되고 부동산 거래 시 에스크로 활용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또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 문화시설 등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내용을 정창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실거래가 공개 범위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6년부터 아파트 실거래가를 시작으로 작년엔 분양권과 오피스텔, 토지까지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는 상업용과 업무용 부동산 실거래가까지 공개합니다. 내년부터는 분양계약이나 토지 상가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도 실거래를 신고하도록 확대됩니다. 올해 부동산 거래 시 에스크로의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에스크로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대금을 맡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배달 사고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개발하도록 은행들을 독려하고 연구 용역으로 상황을 진단해 대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도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현재 6개인 정비사업을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4개 유형으로 통합합니다. 정비사업 통폐합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현행법은 정비사업이 지나치게 복잡해 잦은 분쟁을 초래하고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또 재개발 사업을 통해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뿐만 아니라 대규모 상가나 공장을 짓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특히 재개발 지역의 쇼핑몰 등 복합 상업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돼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요건도 완화됩니다. 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수직 증축 시 내력벽 철거를 일부 허용하고 리모델링 동의 요건을 입주민 5분의 4에서 4분의 3으로 낮췄습니다. 국토부는 논란이 많은 광급공사와 관련한 입찰제도 개선에도 나섭니다. 국토부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3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시공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함께 보는 종합심사 낙찰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상습 체납업체의 명단을 공표하고
입찰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네, 올 하반기부터 은행과 저축은행이 보증보험을 연계한 총 1조 원 규모의 중금리 신용대출을 공급합니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활용폭도 넓어지게 되고 또 은행법이 개정되면 인터넷 전문은행 두 곳에서 세 곳이 추가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금융위원회는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금융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융위에서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눈에 띄는 점이 총 1조 원 정도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네, 어려운 서민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금리 절벽을 완화하기 위해서 10%대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올 하반기부터 은행과 저축은행이 서울보증에 보증보험을 연계해서 5천억 원씩 총 1조 원을 공급합니다. 은행에서는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보증료를 포함해 10% 안팎의 금리에 2천만 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은행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축은행에서 15% 안팎의 금리에 1,000만 원 한도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60개월 이내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반기 본인가가 예상되는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 두 곳을 통해서도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두 곳의 총 공급 규모는 3년간 1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연계 영업을 통한 중금리 대출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연계대출 이용자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의 하락폭을 완화해줄 방침입니다. 네, 또 올해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 ISA의 활용 방안을 넓히겠다라는 내용도 있던데요. 이건 또 어떻게 한다는 거죠? 네, 올해 3월부터 도입되게 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상품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완 작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기존에는 신탁계좌로 한정되었던 ISA의 운용 틀을 일임계좌까지 확대해서 신탁업 허가를 받지 못한 중소증권사들도 ISA의 상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일시금 인출로 한정된 ISA의 적립금 인출 방식을 최장 5년간 월지급 방식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난해부터 화제가 됐던 것이 바로 인터넷 은행과 또 핀테크일 텐데요. 여기에 대한 새로운 계획도 나왔습니까? 네, K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을 올해 출범시키는 데에 더해서 산업자본의 인터넷 은행 지분율을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인터넷 은행 두세 곳을 추가로 인가할 예정입니다. 핀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도 있는데요. 각 기관에 산지한 핀테크 관련 모든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포털을 구축해서 핀테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해외 언론과 투자자들에게 핀테크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데모데이도 개최해서 핀테크 기업들이 해외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보험 제도에 대한 계획도 궁금한데요. 왜 얼마 전에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인 보험 다모아의 정보가 실제와 다르다라는 지적이 제기됐잖아요. 이 문제도 어떻게 좀 해결이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보험 다모아 사이트에서 제시한 보험 가격과 실제 가격이 차이가 컸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했었는데요. 금융위는 이번 업무 계획을 통해서 실제 가격 비교가 가능하도록 보험 다모아의 보험료 비교 기능 조건 개수를 2분기까지 현재 약 2,000개에서 세부 차종, 연식, 할인 할증 등에 걸쳐 30억 개로 정교화하고 온라인 채널에 맞는 간편하고 표준화된 상품들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맞춤형 정보 활용한 보험 상품도 출시할 예정인데요. 주행도로와 급제동, 과속, 급진로 변경 등 운전 습관들을 분석해서 안전운전을 할 때 보험료를 할인해 줄 수 있는 텔레매틱스 연계 보험 상품과 스마트 밴드 같은 기기를 이용해서 헬스케어 활동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헬스케어 보험 상품까지 출시합니다. 이 밖에도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방식을 온라인으로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사에 직접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서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보험 관련 정책들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네, 금융위원회의 올해 업무 계획으로 어떤 것이 바뀌고 또 국민들은 어떤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지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취임 당시 1등 KT를 만들겠다고 자신했던 황창규 회장. 올해로 취임 2년 차를 맞았는데요. 새로운 성공 신화를 만들 것으로 안팎의 기대가 컸는데 주가는 시원찮습니다. 회사 내부 경영보다는 대외적인 행보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인데요. 주가로만 보면 황창규 회장 성적표도 낙제점 수준입니다. 한지 기자가 황창규 KT호의 경영 행보를 분석해봤습니다. 황창규 회장의 취임이 확정된 지난 2013년 12월, 주가는 32,000원대로 상승했지만 현재는 26,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1998년 상장 이후 최저가 수준으로 현장 중심의 경영보다는 대외적 행보에만 치중한 탓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업계에서도 황 회장이 뚜렷한 경영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KT는 2013년 매출 28조 3,200억 원을 기록한 이후 2014년 23조 4,217억 원, 2015년 21조 8,500억 원으로 황 회장 취임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선 부분도 내리막길인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병할 경우 유선 경쟁력마저 위태롭습니다. 최근 사업권을 딴 인터넷 전문은행 또한 빅데이터 모델이 하나 생긴 것 정도로 회사의 이익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탓에 황 회장 취임 당시 기대와 달리 KT 주주들의 기대감도 바닥인데다 실망스러운 배당 정책도 주가 하락에 일조했다는 분석입니다. 주가가 이제 역사적 저점까지 내려간 이유는 시장에서 신뢰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여전히 유선전화 쪽에 매출 빠지고 또 기업이 정상화됐는지 잘 모르겠다. 배당까지 예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면 그때 이제 회사가 정상화됐다라고 믿어주겠다. 이런 판단이 이제 주가에 들어간 거죠. 최근 한 달간 KT 주가 하락세를 이끈 주체는 기관 투자자들로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황 회장은 삼성 CEO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취임해 시장의 기대감이 그 여느 회장보다 높았지만 반도체 시장에서 황해 법칙을 만들었듯이 뚜렷한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서 계속되는 실적 부진으로 주가 성적표는 낙제점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SK그룹이 차세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신에너지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사업의 그룹과 관계사들의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SK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 스펙스 추구 협의회 아래 그룹 차원에서 신에너지 사업을 전담할 에너지 신산업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추진단은 그룹 차원의 중장기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맡습니다. 현재 일부 초보 단계 신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SK는 신에너지 분야는 기후변화와 미래 에너지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돼 전 지구적으로 중요성이 매우 커진 분야라며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SK그룹은 향후 추진단을 에너지 신산업 성장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쇼핑 관광 축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설 연휴를 전후로 한 달간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위원회는 2016년에서 2018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29일까지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화권 방문객들이 몰리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전후로 항공사, 호텔, 백화점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다양한 할인 판매와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제주항공은 중국에서 한국 간 노선 항공권을 최대 96% 할인 판매하고 진에어는 해외발 한국 도착 항공권을 최대 73% 저렴하게 팝니다. 신라스테이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객실 50% 할인과 룸 무료 업그레이드와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2천만 명 시대를 이끄는 킬러 컨텐츠로서 한국 관광과 내수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땅값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중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제주도라는데요. 자세한 소식 양한나 기자가 전합니다. 작년 전국의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올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국 지가가 전년 말에 비해 2.4% 올라 2010년 11월 이후 62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높은 폭의 연간 상승률입니다. 지역별로는 지방의 땅값이 2.77% 올라 수도권 2.19%보다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서울은 2.69% 올라 28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경기도와 인천 역시 오르긴 했지만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7.57% 상승률을 보인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와 제주시는 각각 7.97%, 7.32% 상승해 전국 상승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주도의 땅값은 작년 11월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2010년에 도입된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로 중국인 등 외국인의 투자가 늘어난 점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주택가격 역시 지난해 약 8% 올라 전국 평균의 2배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에 이어 세종시, 대구 등 11개 시도가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이처럼 땅값이 전국적으로 크게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저금리와 대출 규제 완화 등 영향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지난해는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에다가 금리 인하 그리고 주택 경기가 대폭적으로 좋아지면서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도 올랐던 게 토지시장 회복에 견인차가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작년보다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땅값 상승세는 다소 둔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하나입니다. 시중은행의 각종 대출금리와 예적금 등 수신금리가 2달째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금리는 연 3.23%로 전월보다 0.07%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12%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오르며 3.1%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중 3% 미만 금리의 비중은 40.2%로 전월보다 10%포인트 빠졌습니다. 반면 3%에서 4% 사이 금리가 적용되는 가계대출 비중은 지난해 11월까지 40% 초반대였지만 12월 5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정기예금 금리는 1.72%로 한 달 새 0.08%포인트 올랐고 정기적금 금리는 전월보다 0.03%포인트 오른 1.84%였습니다. 예탁결제원을 거치는 증시 관련 대금이 지난해 처음으로 2경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자사를 통해 처리된 증시 관련 대금이 2경 3,870조 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증권사의 단기자금 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은 전자단기사채와 환매조건부 채권, 레포 관련 대금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작년 레포 결제 대금은 1경 4,753조 원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했고 전자단기사채 결제 대금은 546조 원으로 62% 늘었습니다. 사자마자 고장이 나는 결함 신차를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새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차 교환 환불과 보상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는 30대 그룹 계열사 244곳의 최근 5년간 고용 인원을 조사한 결과 5대 그룹의 고용 증가율이 10대 그룹, 30대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전력 소비량은 심야 전력을 제외한 산업, 일반, 주택용이 모두 증가하며 2014년 시간당 4,776kW보다 1.3% 늘어난 시간당 4,837kW를 나타냈습니다. 기아차가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신형 K7과 친환경 전용차, 니로 등 신차를 앞세워 미국과 유럽, 중국 등 현지에서 판매량 308만 3천 대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현지 판매한 291만 5천 대보다
5.8% 늘어난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유라입니다. 날은 참 포근해졌는데 미세먼지가 말썽인 하루였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전국 하늘이 이렇게 점차 흐려지는 가운데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오겠고요. 모레부터는 동해안 지방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공기 상태는 내일 대체로 좋아지겠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오겠는데요. 비 오는 시점을 살펴보면 오늘 자정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 이남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모레 낮부터 눈 또는 비가 시작될 텐데요. 이 글피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우선 모레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 최고 60mm의 다소 많은 양의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남부 10에서 30, 충청도 남부 지역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또 눈이 예상되는 강원 영동 지역은 3에서 8cm 정도가 쌓이겠습니다. 한편 오늘 공기 상태가 좋지 못했는데요.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 중 약간 높게 나타날 뿐 그 이후로는 공기 상태가 대체로 청정해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동쪽 지방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의 대기가 무척 건조한 상태인데요.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점차 흐린 하늘을 보이겠고요. 충청 지역은 오후부터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4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차츰 흐려지겠고요.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한낮에 속초와 울진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는 새벽부터 그 밖의 지역은 아침 나절부터 점차 비나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5도, 부산 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남부지방으로는 비 또는 눈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증시에서 팔자 기조를 유지했던 외국인이 오늘 38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1900선을 탈환하진 못했는데요. 내일 발표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결과 등 대외 이벤트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